안녕하세요. 백세시대의 백세코인 백코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문단열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단열 씨는 1세대 영어 스타 강사이죠. 대표적으로는 EBS 잉글리쉬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고요. 이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머리를 다 밀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암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아주 잘 나갔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었고요.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한층 하던 거를 2층, 3층으로 늘렸죠. 그러다가 IMF를 맞게 됐어요. IMF 맞으면서 사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확장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확장한 것을 다 날리기는 겁니다. 빚을 졌죠.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할 때에 잘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이 사업할 때에 그 사업한다는 느낌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멋지게 차려놓고 매출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하는 느낌 자체를 중요시하고 사업의 영속성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분이 한 얘기가 사업을 하려면 치밀하게 전문가적인 공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공부 없이 사업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A부터 시작해서 B, C, D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실패를 맛본 것이 결국에는 다른 것에 핑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또 돈을 벌 때에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장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장인과 상인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상인보다는 장인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 운영을 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자, 상인은 90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론 100점이 목표였겠지만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90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도 팔리면 또 그 물건을 그냥 판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장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인은 90점짜리 물건을 만들면은 그것을 이제 다시 100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이 장인인데 이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장인의 시각을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완성형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상인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개념으로 도전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자기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면 이것만 추구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주식, 부동산 이런 쪽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돈 때문에 다른 것이 희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목적으로 두게 되면 다른 것이 희생이 된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희생됐을까요? 자식들과 가장 중요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그 시간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과 중요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소홀히 해서 날려버렸다. 그리고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다. 돈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주식, 부동산 이러한 재테크 수단에 더 관점을 두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더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돈의 중심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한 달에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만 원 정도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본인만의 의견은 아닐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거나 책을 봤겠죠. 월급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삶의 질이 오른다는 것이죠. 이제 7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그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7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버는 돈은 꺾여진다. 그것이 이제 효용의 가치, 삶의 질의 수준으로 봤을 때 월급의 700만 원 정도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질의 중심으로 그리고 행복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까지 느껴지는 그 그 가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700만 원 이상을 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그 이상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참는 것은 기껏해야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을 할 때 좋아서 일이 되는 것, 해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인내가 가능하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견디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문단열 씨가 하는 얘기는 돈을 너무 쫓아가는 것, 돈을 너무 쫓아가다가 인생을 많이 낭비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가족과의 시간에 더 신경을 쓰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거 무슨 뭐 워라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워라밸. 이 문단열 씨가 하는 얘기가 지금 워라밸일까요?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개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번아웃 자가 진단표. 번아웃 자가 진단표인데 이것은 차이나는 클래스, JTBC에서 방영된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방영됐던 내용인데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번아웃 자가 진단표인데 3개 이상 해당하면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거죠. 번아웃은 완전히 지쳐서 녹다운 되는 거죠. 한번 번아웃 자가 진단표에 있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정을 느낀다.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식, 약, 술, 쾌락을 즐긴다. 최근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혹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워커홀릭에게는 번아웃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번아웃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없겠죠. 일을 즐기는데요.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란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과도한 노동, 그것은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이 자기 착취가 무엇일까요? 착취란 삶의 의미를 박탈한다는 것이죠. 일의 의미, 삶의 의미,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착취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날 소진시켜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떤 뚜렷한 의미와 목적 없이 소진시키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데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인생의 끝자락,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거나 뭔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재테크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재테크의 길, 노동의 길, 또 무언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의 그런 중간 단계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높은 이상을 좇는 건 좋지만 거기에 이제 급급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끝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각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곳에서 이제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문단열 씨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워라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과 삶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지만 둘 중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것이 사실 워라밸인데, 이 워라밸이라는 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Work and Life Balance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구에서 흘러들어온 개념입니다. 너무 일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균형을 찾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특히나 9 to 6, 9 to 7 이렇게 일이라는 그 노동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노동 시간을 마친 가운데서 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찾아간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과 삶 중 선택하라는 것은 워라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로부터 해방되어야 삶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의미라는 인식.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의 의미,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저 참고 지금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의 일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하기도 한답니다. 자, 9 to 6를 계산해 보게 되면 하루 8시간이죠.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주일에 5일, 8호 주 40시간이 현재 우리의 노동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을 착취라고 부를까? 자, 이 일은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실천이 되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워크 프레이 코드라는 책, 코럴린 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주 70시간 일을 하는 것은 70시간 일을 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져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주어져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끝에서, 프로젝트의 끝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노동, 그리고 노동의 착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여된 프로젝트에서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서 삶의 일의 의미가 있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일 가운데서 진정한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일의 의미를 찾아 가치 있는 노동을 해라. 내게 주어진 그 일 자체로만 보고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또 퇴근 시간이 몇 시지?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노동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진 않겠죠. 그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일인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일 또한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의 목적이 있어.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의 현장에서 내 일에 목표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에서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주어지는 것, 그것 정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정한 워라밸 실천법 두 번째는 사이가 있는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결을, 여가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일의 시간,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그 노동의 시간 사이를, 여가를 마련해보라는 것이거든요. 쉬엄쉬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만 계속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쉬엄쉬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천법이 뭡니까? 워라밸 실천법. 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일을 하는 목표, 그리고 일을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 두 번째로는 그냥 닥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중간중간 사이에서의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 시간적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10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그때라도 명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쉼표는 반드시 필요하죠. 쉼표. 내게 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명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 시간 50분 그리고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잠깐의 짬을 내어서 잠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잠시의 짬을 스스로가 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혹시 일을 하는 중간에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잠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기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조용한 데서 묵상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잠깐 짬을 내어서 남들이 없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갖고 있는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을 찾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나는 오늘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하고 있는가, 오늘 목표 내가 기록해놨던 스케줄상의 일들은 마무리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가족들은 돌보고 있는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짬을 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너 일하고 있는 시간 아니니? 일하고 있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문득 어머니 생각났어요. 아내가 생각나서 자녀가 생각나서 하면서 전화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수첩 스케줄표에 작성했던 것에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버킷리스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체크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쉼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분명히 재테크 수단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특히 이 금융에서 길이 막혔을 때, 금융의 수단이 막혔을 때, 우리의 예금, 우리가 때로 갖고 있는 해외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특히나 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거기서 모든 예금 자산이 동결된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쟁 물자나 방탄복이나 헬멧이나 또는 의료 물자 또는 우리의 식음료,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 비트코인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재테크의 수단들, 주식과 부동산,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 모든 것에서의 의미,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삶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의 한번 쉼표를 찍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일만 몰두하지 말고, 그렇다고 워라밸만 너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균형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이 일에서 몰입을 해서 중요한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여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주 70시간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일의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의 의미를 찾자. 그리고 일의 목적을 찾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성취감을 누리자. 그리고 일 가운데서 사이를 두자. 짬을 갖자. 여유를 갖자. 잠시 돌아보자. 때로는 묵상을 하자.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보자. 그리고 재테크를 할 때, 특히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하는 목적을 늘 생각하자. 목적이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 또 문단열 씨가 고백을 했듯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서야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삶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